우리 동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래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말에 이 효자동 옆에 와서 집회도 하고 민의의 목소리를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전달도 하고 고함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9명이야의 또 기자회견으로 축소돼 가지고 민의 전달 창구가 또 이렇게 협소해야 돼. 이것도 또 얼마 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과연 잘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서 보니까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형께서 아마 무슨 편지를 전달한다고 청와대 와서 모든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거를 보니까 저도 참 화가 많이 납니다. 그 피살된 이모 씨 아들 자제분 고등학교 2학년 이모군이 문재인 청와대 편지를 내서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규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온 답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참 원론적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본질에 벗어난 그런 답변뿐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독재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내고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책임자 처벌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히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 날씨에 청와대 이렇게 좋은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서울 시민의 민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건이 아니더라도 조국 씨, 추미애 씨, 윤미향이 등등등 해가지고 백성들의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무시하고 또 해명을 한다고 합니다만, 도대체 이게 국민들을 정말 받드는 정권인지 의심할 정도로 국회도 다 타락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저께으면 우리 공화당처럼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정당이 여기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쳐야 되는지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화문 광장의 그 집회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 21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과도한 코로나 방역 문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는 문제, 또 이번에 이모 씨 피살 사건으로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적절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가족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지금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씨죠. 그분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북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권사무소 통해서 서한을 보내서 철저하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 조사해 줄 걸 요청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끌고 와서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한다고 국방장관 불러서 질문하고 하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도대체 그 북한에서 왔다는 통신문인가 뭔가 홍준표 씨가 질의하더구만요, 보니까. 아니 그게 정확하게 북한에서 온 통신문이면 국격이 있어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뭐 청와대 어디에 올리기 전에 뭐 시운역 옷을 꽂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며, 도대체 그게 북한의 통일선전부에서 온 그 공문이 정말로 김정은이 사과의 마음을 담았다는 확실한 표시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된 것이냐 해명을 하고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답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하태경 의원이 또 질문하더구만 어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일 날 그런 사건 이거 나고 22일 날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또 국방부나 해경에서 국제 통신문이라는 이러한 그 합법적인 절차를 했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하고 있으니까 혹시 북한에서 발견되면은 즉각 구조해가지고 대한민국 인도해달라는 메시지도 안 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두 차례 어선이 필요할 때 그런 국제 통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듣고 북한 어부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전례가 있는데, 아니 북한 정권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일도 하는데 이 정부는 월북인이 뭐냐 하면서 국민의 생명권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 정권이라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홍준표, 하태경 의원이 질타하는 걸 여러분 봤다냐. 이 정권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짓밟으면서 언제까지 장수하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멀지가 않아요.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인권 문제, 국민의 생명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치잖아.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그거를 짓밟으면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 내고 봉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오토 원비어 가족이, 오토 원비어 군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뭐 김일성 부대 사진 뭐 초상화가 그거 잘못 만져가지고 억울해서 고문받고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결국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냈잖아요. 5,400억 원인가 북한 정권이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해외 재산들만을 다 동결시키고 지금 한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 건도 제가 보니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서 조사하고 자료 요청해가지고 이 정부가 양심껏 협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내면 똑같은 판결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연방법원은 양심이 살아있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런 판결을 할지. 물론 뭐 7월 달인가 국군 포로 두 분이 그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2,100만 원씩 판결하라고 아주 그런 조그만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룩한 민주주의와 산업화 역사가 이렇게 짧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기간에 파괴되고 유린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양심의 목소리, 지성의 목소리는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인권 문제 가지고도 왕따당하고 동맹국들로부터도 지금 규탄의 대상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이익도 다 사장시키고 가장 보편적인 인권 문제마저 소홀히 다룬다면 이 정권을 유지할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언론 통제하고 우리 정치학자들이 유사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정의했듯이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영민주주의로 가서 이 나라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역사를 후퇴시키고 소중하게 가까운 우리의 터전을 다 잃어버릴 겁니까 여러분? 이거 청와대 앞에서 오랜만에 한마디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울분에 찰 마음이라 마이크를 지금 놓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5년짜리 대통령 한 분이 잘못된 이념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지 뭔지 그게 국민들은 아니라는데 자꾸 떼쓰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진루위기를 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룩한 역사도 파탄나고 국민도 가난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돼서 동맹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국가 북한과 거짓 평화 논리로 평화선언이 뭐니 하면서 종전선언이 뭐니 하면서 우리 동맹국들로 버림받으면서 또 중국 공산당이라는 전체주의 체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미국과는 멀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얻을 게 뭐야 도대체? 이 암담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록으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잘못된 언론에 의해서 통제받고 귀 막고 눈 감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지만 곧 저와 같은 양심과 진실의 목소리를 낸 지식인들의 기록들이 다 인정이 되고 역사가 평가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예인 나훈아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그 한마디 공연 중에 한 거 가지고 추석 동안에
오직 마음이 답답하고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그거 가지고 화제가 되고 가슴이 시원하다고 지금까지도 저녁마다 술 먹으면 나훈아 씨 이야기로 모든 주제가 그리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목소리, 우리 백성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멈추고 헌법에 보장된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동맹국들과 돈독히 안보익을 지키고 우리 삶의 토대를 지키는 정상적인 그러한 정치를 하는 정파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연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